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보는 금요일 코인마켓워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PC 물가 지표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바뀔 거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PC 경계감의 하락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코인 시장 이슈들 박민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이어 리플이나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상장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자산 축적 이외에도 사업에 활용할 여지가 있거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대장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 랠리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인투 더 크립토버스의 설립자 벤저민 코어는 알트코인 강세가 보통 8월 말 고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 들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자금이 재편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이달 들어 리플을 제치고 이더리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의 거래 대금은 16거래일간 리플을 앞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의 기관 중심 매수세가 몰리자 투자 심리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국내 총생산 데이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2분기 GDP 수정치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9개의 블록체인에 기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국내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스타버크 서클 사장은 4대 금융 주요 임원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협력할 생각이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10조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을 2차 한강 프로젝트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프로젝트는 투자할 의지가 있는 은행하고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신형 XRP 신용카드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공동 출시한 이 신용카드는 미국 내에서 최대 4%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아들이 지원하는 채굴사 아메리카 비트코인이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공동 창립자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헛8이 합병 법인의 지분 98%를 보유하게 됩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코인 시장의 흐름들 박민지 캐스터가 전해드렸는데요.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함께하게 된 저는 캐스터 박민지입니다.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코인 관련한 이슈들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마다 코인 마켓워치와 함께 해주시는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미비티의 이수연 기자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비트코인 차트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22일이었죠. 22일부터 하락세를 쭉 이어오다가 25일에 11만 달러 선까지 붕괴됐는데요. 최고가에 비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어볼 텐데 어느 정도 하락했냐면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2.29%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온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우선 22일 날 이 파월 의장이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곧바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상승세가 꺾인 걸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도 연준 내 의견이 엇갈리고 또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 있는 물가 지표를 앞두고 긴장 중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앞서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PC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오늘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이슈를 보자면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25일 하루 동안 약 7억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됐고요. 이 중에 6억 2,700만 달러가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25일 하루 동안 엄청난, 네, 엄청난 포지션이 포지션 청산되네. 청산이죠. 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어제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대체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5일 전부터 약세가 나타나고 발표 당일과 이후 2, 3일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기술주 랠리의 핵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실적 발표 전후로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네요. 앞으로의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당장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7월 미국 근원 PCE 물가 지수에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전년 대비 2.9%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당분간 반등보다는 이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낫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다행히 비트코인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3.64% 하락 중에 있거든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약화되면서 네.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안정세를 좀 유지하는 이유는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입니다. 네. 최근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제이콥 킹 웨일와이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비트코인의 급락이 이 대형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비트코인 매도 대금 대부분이 이더리움 매수에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이더리움 기반 투자 상품에는 25억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네. 반면에 이 비트코인 상품에서는 10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약간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좀 넘어가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네, 지금 아무래도 대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 기관의 관심이 조금은 이더리움에 쏠리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조금 같습니다. 더 이더리움의 수익성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옮기는 거죠?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스테이킹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저희가 소개드렸지만 이 이자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다는 또 굉장히 그렇죠.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지금 공급량 1위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또 통과되면서 이더리움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이번 주 장에서는 주인공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좀 단기 조정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곧 9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은 9월 약세장 패턴을 좀 반복했었거든요. 네. 2021년도에도 8월 35% 급등 후에 9월에는 12%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그 온체인 분석 업체 밸리데이터 Q에 따르면 28일 기준에 네.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이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현재 가치로 49억 6천만 달러 규모거든요. 그래서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은 이 밸리데이터가 출금을 요청한 규모인데 네. 이 때문에 언스테이킹을 요청한 밸리데이터 상당수가 차익 실현에 나서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게 또 출연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차익 실현 매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이건 아까 단기적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행이군요. 우선 스탠다드 차타드가 연말 목표가를 7,50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네. 펀드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무려 1만에서 1만 2천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7,500달러랑 그리고 연말까지 12,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25일 같은 경우 거시경제 여파로 3달러 선이 붕괴됐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또 다시 3달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오늘 오면서 이 XRP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3달러를 반등해서 이제 좀 유지를 하는 듯 했다가 네. 지금 계속 또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XRP에 대한 투기 심리 위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요.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한 달 새 110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30%나 줄었거든요. 네. 보통 이런 미결제 약정 감소는 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둔화와 또 투기 감소를 의미합니다. 네. 앞서 1월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XRP 가격이 무려 50% 넘게 빠지기도 했거든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 XRP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2.33에서 2.65달러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만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10월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주 소개드렸지만 이제 XRP가 현물 ETF 심사와 또 리플 은행 인가 결과가 또 10월에 나오는 걸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좀 이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ETF 승인이랑 또 이 은행 인가 획득이 겹친다면 굉장히 큰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이 관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콩순이님께서 지금 댓글로 10월에 100배 오를 거라 괜찮아요. 네. 뭐 그렇게 또 이런 이슈를 염두해 두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ETF 그렇죠. 승인과 은행 인가. 그래서 이 이슈들을 좀 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들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점이 온 코인들의 이슈와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는 코인 레이더를 통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지금 코인 마켓워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좀 특이점이 온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우리 기자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요즘 들어서 댓글에 솔라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네, 저랑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코인으로 솔라나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라나 이번 주 괜찮았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큰 하락세가 있긴 있었지만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날이죠. 계속 윗꼬리를 치면서 볼리저 밴드 상단을 뚫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3.21%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경계감 때문인 것 같은데 솔라나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이 솔라나에 대한 기간 매집 소식이 계속 나온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나스닥 상장사 샤프스 테크놀로지가 4억 달러 규모의 솔라나 전략 투자를 발표했고요. 마찬가지로 갤럭시 디지털과 점프 트레이딩 그리고 멀티코인 캐피털이 솔라나에 투자하고자 총 10억 달러 조달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 이 디파이 디벨롭먼트도 1억 3천만 달러 유상증자를 통해서 솔라나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기관들이 얼마나 그러면 솔라나를 갖고 있냐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13개 기관이 총 827만 7천 솔라나, 약 17억 7천만 달러를 오. 보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총 공급량의 1.44%에 해당하는 수량인데 아마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전까지만 해도 좀 이더리움을 사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솔라나를 매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사심 담긴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제가 또 애정하는 또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전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188에서 206달러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가격대에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두텁게 쌓여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 위로는 뚜렷한 저항선이 없어서 추가 상승 시에는 매수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비트겟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210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50에서 260달러 네. 그리고 이 ETF 출시에는 이제 3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210달러를 뚫어주면 시원하게 또 한 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솔라나 AI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예측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AI 예측에서 솔라나 진짜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또 AI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예측. 이번에 좀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매도 의견을 냈는데 지난주에 상승한다는 의견을 맞췄어요, AI가. 네, 그쵸. 그래서 상승했는데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카르다노 에이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4.43% 하락하고 있어서 좀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이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좀 화두가 된 게 이 네. 카르다노랑 리플의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요즘 리플이 좀 핫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플이랑 좀 엮이면 다들 좀 이렇게 호재로 약간 작용이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최근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 창업자가 이 AMA 세션에서 리플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특히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이 리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발행할 수 있는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네. 성사가 된다면 카르다노가 굉장히 좀 장기간 겪어온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디파이라마 자료를 보면 카르다노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고작 3,8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 네. 이더리움이랑 트론, 솔라나 같이 이 3대장이거든요.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 네. 근데 얘네를 보면 수백에서 수천억 달러의 공급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감안하면 굉장히 공급량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또 이런 애들이랑은 좀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리플과의 협력이 성사가 된다면 카르다노 전반적인 생태계에 굉장히 성장 모멘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르다노도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하고 있었군요. 근데 미미한 상태인데 리플하고 합작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늘어나니까 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카르다노도 사실 ETF 호재가 남아 있는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현물 ETF 승인이 이 카르다노 에이다의 굉장히 잠재적 호재로 꼽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좀 유입될 거잖아요. 그래서 1달러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0.82에서 0.85달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일단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잘 방어한다면 곧 0.9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0.82랑 0.85달러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 거시 지표인 PC가 진짜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채팅방에서는 영차 하시는데
PC가 잘 나오게 우리가 진짜 한번 네. 바라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야 좀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그쵸. 좀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시 30분에 발표되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고 또 저희 10시 반에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특별한 소식을 내놓은 카르다노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도 뭐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주간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다양한 코인들 중에서 셀레스티아라는 코인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코인인데 캐스터님께서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네, 네. 저도 생소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거래를 실행하고 네, 그 기록을 저장하고 모두가 맞다고 합의하는 과정까지 한 체인이 모두 다 떠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셀레스티아는 이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굳이 한 체인이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그래서 셀레스티아는 데이터의 저장과 합의만 담당하고 거래 실행은 다른 블록체인에 맡기는 이 모듈형 블록체인 구조를 채택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레스티아 코인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님? 네, 우선 박민지 캐스터가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기존 블록체인은 쇼핑몰이랑 택배회사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거래 실행이라면 이 택배회사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게 데이터 저장, 그리고 배송이 이제 합의 전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니까 당연히 느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네. 반면에 이 셀레스티아는 이 쇼핑몰과 택배 회사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택배 회사 역할만 하는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건 다른 체인에 맡기고 이 셀레스티아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합의하는 일만 담당하죠. 그래서 셀레스티아 코인은 바로 이 택배 회사를 굴리는 이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또 보안 합의에 참여하기 위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레스티아 관련 코인을 살펴봤는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셀레스티아 아까 차트를 안 봤는데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박스권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RSI 선에서도 계속해서 이 코인은 급등도 없고 급하락도 없는 박스권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AI는 과연 이제 박스권에서 이 셀레스티아 코인이 벗어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아 이게 지금 1년 이상 가격 데이터만 확보하고 있어서 아직은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AI 예측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고요. 콩수님께서 크로노스 크로노스 한번 혹시 아시는 코인이신가요? 크로노스 사실 이번 주에 거의 한 145% 오른 애로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 보시면 엄청나죠. 와, 굉장히 도파민이 터지는 차트입니다. 네. 그렇죠. 화요일 날에만 샀어도 지금 엄청 등락률을 볼까요? 보면 이때 샀으면 현재 이쯤이죠. 몇 퍼센트 올랐는지 111%. 그렇죠. 네, 제가 그 어제까지 업비트에서 확인해봤을 때 네. 한 145% 주간 상승률이 그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와, 굉장히 이걸 사신 분들은 강심장이다. 되게 강심장이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차트 다시 보시면 RSI 선에서도 이렇게 현재 계속해서 70위를 놀고 있습니다. 과매수 상태라는 건데 과연 AI는 이 크로노스라는 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는 AI가 워낙 또 제가 같이 AI랑 일을 해봤을 때 좀 보수적인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도 의견 낼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매수하라네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145% 막 100% 넘게 오르면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매도 의견을 보통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상승세가 이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쵸.
상승세가 조금은 여기서 이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코인을 저희가 지금 불스 한자님이 최주훈 기자님이시거든요. 네. 차트왕 기자님이신데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렇죠. 크로노스 제가 분명 400원대 중후반 구간에서 저항 맞고 빠질 거라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물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오늘 좀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코인을 살펴봤는데 네, 오피셜 트럼프는 요즘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상장된 건가요? 한번 네, 확인- 이거는 그 솔라나 기반 밈코인입니다. 진짜요? 얘 덕분에 솔라나가 굉장히 또 얘가 출시됐을 때 엄청나게 또 핫했었거든요. 네트워크 그런 활동량도 엄청 네. 늘어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네, 그렇습니다. 이라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메리칸 코인 관련해서 트럼프 네. 차남 장남이 이제 그 코인을 상장한다, 합병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뭔가 그 이슈가 있기 전에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네. 저는 좀 있어 보여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오피셜 트럼프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